안녕하세요, 바람문세입니다. 가이드리브에서 네가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리틀 포레스트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감독 중 한 명인 임순례 감독의 신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초기작인 새 친구와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한 장면은 지금도 잊지 못해서 종종 주변에 얘기할 정도로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의 개봉을 기다리는 한편 걱정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일본의 유명한 만화를 원작으로 삼았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한 차례 영화화됐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퍼뜩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얼마 전에 먼저 개봉한 골든 슬럼버입니다. 골든 슬럼버도 원작이 일본의 소설이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영화화됐던 적이 있던 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재차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던데 일본 영화의 리메이크는 아닙니다. 렛미인이나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처럼 같은 원작을 가진 다른 영화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나의 원작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영화로 제작할 때는 명백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각 나라의 정서와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다른 나라의 영화를 리메이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원작을 보존하되 그런 면에서 조금만 손을 보면 더 많은 자국의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객의 취향에 맞도록 수정해서 대박을 터뜨리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말처럼 쉽진 않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렛미인과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은 결코 흔치 않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두 영화 모두 원작이 탄생한 스웨덴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고 그 후에 할리우드에서 각각 맷 리브스와 데이빗 핀처가 연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었죠. 렛미인의 경우는 원래 리메이크로 알려졌는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 또 얘기가 달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스웨덴의 영화와 할리우드의 영화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어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네 편 모두 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대다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과욕을 부려서 망가뜨리거나 골든 슬럼버는 둘 다 해당합니다. 한국 관객에게 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정과 캐릭터에다가 장르의 톤까지 달리하려고 한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각색과 연출이 도가 지나친 나머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뜬금포를 날리면서 관객을 덮치는 심판은 진짜 생뚱맞아서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를 지경에 빠집니다. 일본의 영화와 비교할 것도 없이 별개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탓에 리틀 포레스트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역시 일본의 영화는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하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본 영화 중에서 드라마 장르를 특히 좋아하지만 국내의 많은 관객들의 취향에는 거의 먹히질 않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를 극장에서 본 관객은 다 합해도 채 2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다양성 영화로 한정하면 뭐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영화로 보면 흥행에서 완전히 참패한 거죠.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든다면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또 골든 슬럼버처럼 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지금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나 다를까 는 페이크고 다행히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렛민이나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만큼은 아니고 저는 여전히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를 더 좋아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 그렇다는 거지 영화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두 영화의 우위를 나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와 우리나라의 리틀 포레스트 사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는 일본 영화고 후자는 한국 영화라는 것입니다. 뭔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는 일본적인 색깔이 있고 우리나라의 리틀 포레스트에는 한국적인 색깔이 있다는 뜻이죠. 이건 아마 두 영화를 모두 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과 배경은 동일합니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한적한 시골에 와서 보내는 일상을 담고 있다는 것에서 그런데 바로 그 일상을 어떤 관점에서 담고 있는지에 따라 두 영화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가 마치 일본 음식처럼 정갈하고 담백하다면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 음식처럼 다채롭고 화려합니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는 생기가 있다면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에는 활기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두 나라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한다고 했던 일본의 드라마 장르에는 대개 감정의 굴곡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면서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 화를 내고도 남을 일인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길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본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쭸더니 그게 일본의 정서고 문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숱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일본 사람들도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조용하고 얌전했는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대범하고 화통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 한마디로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내향적인 성격과 한국의 외향적인 성격이 두 영화에 각기 투영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게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저의 사적인 감상과 견해일 뿐이니 객관적인 저희가 될 수는 없고 단지 제가 느끼기엔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두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영화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주변 인물들입니다. 사실 주연을 맡은 배우들의 이미지부터가 그렇긴 합니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서 주연한 하시모토 아이는 되게 새침대기 같거나 뭔가 좀 우울해 보이는 구석이 있죠. 기생수에서도 그런 역할이었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반면에 김태리는 전작인 아가씨 때문인지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 더불어 말괄량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선입견 같은 게 작용한 거지만 영화는 의뢰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거고요. 아무튼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는 김태리에 더해서 류준열과 진가주 등이 연기한 조연들의 분량과 비중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말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셨을 것 같네요.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는 개인이 있다면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도 친구와 이웃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심지어 농사도 혼자 지냅니다.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는 정반대라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적고 농사도 함께 지냅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기도 하고요. 실은 예고편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더 걱정했습니다. 자칫하면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인 서정성을 깨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천만다행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임순례 감독도 원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출에 임했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역시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만큼 서정적이진 않지만 한국 영화답게 감정의 굴곡을 더하되 선과 정도를 지킵니다. 단적인 증거로 심파 따위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눈물을 쥐어짜내려고 기를 쓰고도 남을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영화는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관계의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더 깊은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웃들의 반응을 유심히 보시면 두 영화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실 겁니다. 어쩌면 임순례 감독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런 유대와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친구가 왜 고향으로 돌아왔냐고 물었을 때의 대답입니다. 저도 서울에 온 지 이제 약 3년이 된 터라서 그런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딱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처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여러모로 좋은 영화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주인공의 사연이나 내적인 고민을 약간만 더 부각시켰더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랬다면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주제가 더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 공감대에 의존하는 면이 커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국 영화가 워낙 투쟁적이거나 어두운 역사를 담보로 하는 경향이 짙었으니 리틀 포레스트는 잠시나마 무게를 덜어내고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죠. 이 역시 임순례 감독이 원작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한 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는 여름과 가을, 그리고 봄과 겨울을 묶어서 두 편으로 개봉했었는데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는 한 편에 다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개가 성급하다거나 짜임새가 헐겁진 않지만 아무래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의 경우는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이나 음식과 그 음식에 얽힌 추억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두 영화의 중심에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제가 일본의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아쉬움이라 아마 안 보신 분들이라면 딱히 의식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되신다면 네, 여러분도 두 영화 모두 보시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시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를 누려보세요. 좀 어불거리나?